시청자님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어야지 나오는 종신보험을 왜 가입했냐? 잘못 가입했다. 가입하지 말아라. 또는 해지해야 한다라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형 김동진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인 엄연한 보장성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을 주 목적으로 한 가장이 만약 준비 없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양육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정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고 싶은 가장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이런 이유로 종신보험을 준비했다면 절대 종신보험을 잘못 가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래전 판매된 종신보험들은 예정이율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고 사업비 지출도 거의 끝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으면서 쌓여가고 있는 적립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종신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낮아진 예정이율로 인해서 예전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고 높은 사업비로 인해서 원금까지 도달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 전환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의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각종 비용, 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차감하고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쌓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납입해도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보험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사라지게 되고 그 해지환급금의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거나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의 사망이나 상속세 등 생각지 못한 여러 리스크를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종신보험을 가족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지나 연금 전환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중도 인출 기능을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요즘 종신보험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은 대부분 유니버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입출금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판매되었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니버셜 기능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자유롭게 인출해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 종신보험은 지금보다 꽤 높은 고금리 적용을 받았던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오래되었다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 금액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매달 이자가 나가지는 않고요. 중도 인출이 발생되는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기능이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중도 인출 기간이 길어져서 매달 적립금에서 빠져나가는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땐 계약이 해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 대체 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특약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막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실 때에는 꼭 이 월 대체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종신보험을 유지나 해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체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예전 종신보험에는 실손의료비, 1종에서 3종 수술비, 보장 범위가 넓은 암 진단금 등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보장 내용이 좋은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지보다는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좋은 특약들은 유지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줄인 만큼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좋은 특약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만 신규로 준비하시면 더할 나위 없는 보험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라면 매월 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종신보험을 완전히 해지하시거나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되는 불이익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한 많은 분들이 남겨둔 특약은 살아있을 때 내가 혜택을 받고 남은 사망보험금은 본인 장례비로 사용할 계획을 많이들 갖고 있으십니다. 또한 병치료를 오랫동안 했다면 사망보험금으로 그동안 사용한 간병비 등의 의료비를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자녀가 있는 분들께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매달 자녀에게 연금 형식으로 용돈을 받는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씩 늘어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집중 부탁드립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 이후 2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을 하거나 계약자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만 아니라면 사망 시점과 사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로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법적 상속인의 대상 1순위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자녀가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는 거고요. 즉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자녀의 입장에서 언젠가는 받게 될 상속 재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종신보험을 유지하면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해지를 하려고 하시거나 연금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차라리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추후에 사망보험금을 돌려받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인 겁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실 수 있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효도도 하면서 따로 연금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물려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금을 매달 쪼개서 지급받는 연금보험보다 사망보험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모님의 종신보험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25년 3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땐 대상 조건이요. 납입이 완료된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약관 대출이 없는 65세 가입자였지만 25년 10월 23일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신청 시점 납입이 완료된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약관 대출이 없는 55세 가입자로 확정되었어요. 25년 10월 23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분들에게 문자 또는 카톡으로 개별 안내가 진행됐습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최대 90%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네요. 매월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그만큼 병원비 부담도 커질 거고 자식들에게 말하기 애매한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보험금 유동화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손보험과 함께 사용하면 병원비 걱정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요? 거기다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게 되면 생활에 보탬도 되고 그리고 용돈 개념으로 매월 20만 원씩 1년으로 따져보면 240만 원이나 되니까 가끔 친구들과 영화도 한 편 보고 외식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배우자와 소소하게 여행이라도 가고 싶을 때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마냥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아들, 딸한테 용돈 달라 하기 싫을 때 그래도 이 돈 있으면 어느 정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망보험금 전부를 받는 게 아니라 유동화하지 않은 남은 금액은 여전히 가족에게로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먼저 쓰고 남은 부분은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모든 상황들이 다 같을 수가 없어서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 노후를 먼저 생각해서 활용하는 것도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나쁜 보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나에게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신보험 역시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상상 이상의 높은 가치를 내는 것처럼 보험 역시 인생에서 나와 내 가족들을 오랫동안 지켜주기 위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보험은 참 어렵죠. 그래서 꼼꼼하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게 당연하고요. 흔히 말하는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죽어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모른 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종신보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나이가 들어도 납입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보험료의 일부가 적립이 되는 부분까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표면적인 특징일 뿐 이 밖에 종신보험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저를 잘 활용하시면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보험 관련 영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보험 가입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들을 비교하고 약간 분석을 통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나이대 분들이라면 위 카톡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고 빠르게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그리고 가까운 지인분들께도 영상 공유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